이 반지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이 반지랑 똑같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이 세상에 단 한 쌍만 있는 거예요. 나무마지라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괜찮아요. 그 반지, 저희 아버지가 늘 목에 걸고 계신 거랑 똑같은데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낯선 청년의 한마디. 어느 날 면접실에서 한 청년이 말합니다. 그 반지 저희 아버지가 목에 걸고 계신 거랑 똑같은데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낯선 청년의 한마디. 이 이야기는 30년 전 바다에서 시신도 못 찾고 죽었다던 내 남편과 아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이 청년이 그 반쪽을 가지고 있다고? 바다에서 죽었다던 남편과 아들. 기억도 시신도 사라졌던 그날 이후. 운명은 오늘 이 반지 하나로 다시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부러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7. 진주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이란 게 이렇게 공허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통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청운시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의 야광들,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빌딩 숲, 그 위로 흩어져 있는 무수한 창들의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일 텐데 그것이 모여 만드는 이 장관을 진주는 몇십 년을 바라봐도 마음이 시리기만 했습니다. CEO, 아틀리에 제2의 대표,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래서일까, 그녀의 내면은 늘 텅 빈 동굴 같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메아리 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동굴 말입니다. 진주는 습관처럼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되고 조잡해 보이는 은가락지, 그 위에 박혀 있는 청사상의 조각. 푸른빛이 도는 그 보석은 낡아서 더 이상 예전의 광채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에 씻겨 투명함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세련된 맞춤 정장을 입은 몸에 이 조잡한 물건을 끼우는 일은 분명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젊은 직원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때로 그 반지를 보며 속삭이는 것들을 진주는 무심한 표정으로 흘려버렸습니다. 불행이 만드는 집착, 현모양처의 잔상, 그런 것들. 하지만 진주는 알았습니다. 저 반지를 빼는 날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입니다. 30년 전 그 사고가 있기 전 그녀는 태준이라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밤에 눈을 감을 때도 그의 온기가 필요했던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지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주의 웃음소리를 닮았고 태준의 눈망울을 닮았으며 인생이라는 것이 아직 밝고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도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도련해지면서 남편과 아들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고모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진주는 산채로 묻혔습니다.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고 감정을 날려버리고 차갑게 굳어가며 이 반지만 끼우고 살아왔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 막연한 통증은 그래서 대체 언제쯤 잦아들까요? 혹은 평생 이대로인 걸까요? 진주는 손가락을 거두고 사무용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밝고 그래서 더 어두웠습니다. 그때 탁탁탁 낮은 노크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신입가구 디자이너 최종 면접 시간입니다.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찬바람 같은 표정으로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얼음 여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춰지고 판단만 남습니다. 그것이 진주의 일상이었고 그것이 진주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지원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의 눈은 그들을 하나하나 스캔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것을 폈습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이 일을 수십 년 해왔으니 한눈에 능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각만으로 고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능력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대표로서의 도리였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제 시간이었습니다. 면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실의 조명은 의도적으로 약간 차갑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자의 얼굴을 명확히 드러내고 동시에 면접관의 표정은 감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주는 그것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대칭이 깨진 힘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지원서와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인사, 면접, 퇴장.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주는 무심한 눈길로 포트폴리오를 넘겼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원자 7번 강지호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고개를 들 때까지 인사를 마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자리에 앉은 후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이나 존댓말의 과도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면접이 아니라 두 전문가의 만남인 양말입니다. 진주는 이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포트폴리오를 넘겼습니다. 지호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진주는 정해진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호가 생각했습니다. 진주는 그가 생각하는 동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기억입니다. 의외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기억이라니요? 네. 좋은 가구는 사람의 기억과 함께 늙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 책상 앞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모든 것이 나무와 손때로 새겨집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반지가 조금 갸웃거렸습니다. 매우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호의 눈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시선이 진주의 손가락 끝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에 멈췄습니다. 청년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 멈춘 듯, 아니 회전 방향을 바꾼 듯 말입니다. 진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면접을 본 경험으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 반응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진주는 전문적인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각 작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호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의 손은 말할 때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치 나무를 깎는 것처럼 공기를 조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주의 머릿속은 그의 말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저 청년은 내 반지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지원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주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떤 예감이 가슴팍을 헤집고 올라왔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지호가 참지 못하고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이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위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그 반지 말입니다. 진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반쪽짜리 슬픔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30년을 혼자 들었던 이 반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조각을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에 걸고 계신 것과 너무 똑같아서요.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진주의 귀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몽일 겁니다. 하지만 지호의 진지한 눈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청사상의 조각.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버릴 수 없는 무언가의 증거로 말입니다. 면접실의 조명은 의도적으로 약간 차갑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자의 얼굴을 명확히 드러내고 동시에 면접관의 표정은 감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주는 그것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대칭이 깨진 힘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지원서와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인사, 면접, 퇴장.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주는 무심한 눈길로 포트폴리오를 넘겼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원자 7번 강지호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고개를 들 때까지 인사를 마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자리에 앉은 후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이나 존댓말의 과도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면접이 아니라 두 전문가의 만남인 양말입니다. 진주는 이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포트폴리오를 넘겼습니다. 지호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진주는 정해진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호가 생각했습니다. 진주는 그가 생각하는 동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한 답변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기억입니다. 의외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기억이라니요? 네. 좋은 가구는 사람의 기억과 함께 늙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 책상 앞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모든 것이 나무와 손때로 새겨집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반지가 조금 갸웃거렸습니다. 매우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호의 눈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시선이 진주의 손가락 끝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에 멈췄습니다. 청년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 멈춘 듯, 아니 회전 방향을 바꾼 듯 말입니다. 진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면접을 본 경험으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 반응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진주는 전문적인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각 작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호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의 손은 말할 때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치 나무를 깎는 것처럼, 공기를 조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주의 머릿속은 그의 말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저 청년은 내 반지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지원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주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떤 예감이 가슴팍을 헤집고 올라왔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지호가 참지 못하고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이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위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그 반지 말입니다. 진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반쪽짜리 슬픔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30년을 혼자 들었던 이 반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조각을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에 걸고 계신 것과 너무 똑같아서요.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진주의 귀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몽일 겁니다. 하지만 지호의 진지한 눈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사상의 조각.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버릴 수 없는 무언가의 증거로 말입니다. 지호가 나가고 난 뒤에도 진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스탠드의 차가운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진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 전체가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심장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자신의 무릎 위에 놨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는 것입니다. 머리가 거부하는 것을 몸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해는 유난히 밝았다고 했습니다. 진주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모가 옆에 앉아 있었고 고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만 기억났습니다. 진주야, 정신 차려. 태중과 지호는 돌아오지 못했단다. 고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센 파도가 그들을 휩쓸었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마치 누군가 데칼로 도려낸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그림은 진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죽었다고 했잖아. 진주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자신을 최면에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부정과는 달리 몸의 기억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에 걸고 있다는 반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지는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주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쪽과 그 청년의 아버지 목에 걸린 반쪽이 맞춘다면, 그렇다면 그 청년은 누구입니까? 진주는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반지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벗겨본 적 없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푸른빛이 사무실의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말 낡았습니다. 비용을 들여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음 자체가 무언가였으니까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이지만 이것의 짝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지호의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운시 외곽의 낡은 목공소. 진주는 호흡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이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확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호기심입니다. 직업병입니다. 하지만 진주가 일어나 코트를 챙겨드는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진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로비를 나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청운시 외곽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차창 밖은 점점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진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돌고 돌아 같은 곳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지호라는 이름. 그것은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어떻습니까? 반지는 너무나 낡고,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연으로 두 사람에게 같은 쌍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명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악몽입니까? 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운시의 화려한 중심부는 이제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낮아지고 골목골목이 좁아지고 환기가 하늘을 점점 넓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거꾸로 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주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30년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푸른빛이 보였습니다. 청운시 변두리는 역사를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의 심장이었을 것 같은 골목들이 이제는 노후한 건물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간판들, 페인트가 벗겨진 벽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검은 포장도로. 진주가 내린 곳은 더욱 외진 곳이었습니다. 차음하며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맞나요?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햇빛이 길 위에 금색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의 시작이 되려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주는 코트에 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주소에 적힌 그곳으로 말입니다. 목공소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좁은 골목을 돌아가니 나무 향이 짙게 배어나오는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이 벗겨진 문, 열려있는 창문,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어둠의 형태들. 진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그 반지가 온도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은 진주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진주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두세 번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칼하는 나무를 깎는 소리였습니다. 진주는 다시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제야 전체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각칼을 들고 무릎 위에는 작은 나무 판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 그림을 배우는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얼굴에는 집중력이 가득했습니다. 진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을 봤습니다. 그곳에 걸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죽끈. 그리고 그 끈 끝에 매달린 것은 은가락지였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진주는 자신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의 목 위에 반지를 봤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였습니다.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명백히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주의 반쪽과 그 남자의 반쪽이 정확히 완벽하게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진주는 문을 붙들었습니다. 나무의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어디서 본 것인가 싶은 그런 냄새였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느낀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진주의 뇌리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냄새, 30년 전의 온기, 30년 전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마치 누군가의 부름을 듣고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면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들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진주가 30년 전에 봤던 그 눈동자 말입니다. 그 눈이 진주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기적을 목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목소리는 진주의 온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진주야? 그것은 의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한 사람의 절박한 부름이었습니다. 진주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직 그 눈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파장 속에서 진주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준이었습니다. 진주의 남편, 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환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이토록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환각은 냄새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환각은 온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환각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눈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견뎌낸 한 남자의 눈물이 말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적을 마주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깨어날 꿈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그대 살아있었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소망이 들어있었고 동시에 두려움도 들어있었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그는 진주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깨닫게 했습니다.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입니다. 30년 전 그 사고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러뜨렸고 뭔가가 그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견디기 위해 계속 살아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영혼보다 먼저 진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7의 여인이 CEO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인이 자존심을 무기로 살아온 여인이 한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진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몸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성인 여성의 선택이 아니라 30년을 기다려온 아내의 본능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진주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그녀를 만지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신호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주는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눌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전의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근육도 주름도 변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했습니다. 진주는 울었습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얼음 여왕이 한 남자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단 두 사람만 아는 이 순간에 그녀는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진주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버려졌을 뿐입니다. 버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태주는 그 미안함을 받아줬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 둘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진주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휠체어 위에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남편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지호가 우리 아들이 면접을 보았대. 그 회사에. 그리고 넌 그의 면접관이었다고? 태준이 물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이 되기 전에 눈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진주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날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어. 내 고모가. 진주,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나? 진주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30년을 견뎌낸 한 남자가 지금 느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아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진주를 또다시 부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주는 진주의 상처를 먼저 감싸려 했습니다.
태준이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고모는 항상 넘쳐나던 욕심이 있었어. 재산, 지위, 모든 것.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바다에 나갔을 때 고모도 함께였어. 그리고 파도가 몰려올 때 고모는 나와 지호를 버렸어. 진주를 구하는 척하면서 넌 혼자 남겨졌고 난 반신마비가 돼서 지호를 이 몸으로 키워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30년을 그 고통을 혼자 견뎌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하나가 진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당신은 30년을 휠체어 위에서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며 죽은 줄 알던 아내를 기다리며 견뎌냈군요. 그 모든 것이 실은 당신이 할 도리가 없었던 일들이었군요. 기억을 잃은 넌 우리 둘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 고모는 넌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계속 말했을 거야. 진주, 난 그 모든 시간을 알고 있었어. 넌 이 반지를 찬 채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만날 거라고. 지호도 알고 있었어. 아빠가 이 반지를 왜 항상 차고 있는지, 아빠가 왜 날 지호라고 지었는지를 말이야. 진주는 자신의 반지를 봤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사상이 손가락 위에서 빛났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목 위에 반지를 봤습니다. 둘은 정확히 같은 크기, 같은 형태, 같은 낡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 두 사람의 영혼처럼 말입니다.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한 번도 완성되지 못했으면서도 항상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들이 존재했던 30년이라는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난 30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넌 30년을 혼자 살았어.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떨어진 게 아니야. 이 반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약속이야. 부러져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겠다는 약속이야. 태준이 자신의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진주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반지를 만졌습니다. 두 손이 만났습니다. 두 반지가 서로를 인식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아닌 영혼이 내는 울음 같은 것 말입니다. 지호는 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난 아들에게 계속 엄마 얘기를 했거든. 엄마는 저기 있다고, 엄마는 우리를 기억할 거라고, 이 반지처럼 깨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될 거라고 말이야. 진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휠체어 위에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들을 부러뜨렸지만 무언가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운명은 절망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지구의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같은 진동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지 정확히 3시간 52분 후였습니다. 진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에 담긴 것은 그녀가 방금 되찾은 아들의 병원 주소였습니다. 지호가 면접을 본 후 돌아가던 중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진주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그 파도가 또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빨간불도 무시하고 제한 속도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진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30년 전의 절망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때로 침묵이 가장 큰 동정입니다. 태주는 뒤에서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주는 그 온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아내의 손을 잡는 그 순간 30년이 흘러가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 진주는 뛰었습니다. 입장을 확인하고 병실을 찾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곳에는 피범벅이 된 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은 진주에게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앞다리 골절이 있다고,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들이 들렸을 때 진주는 자신의 세계가 한 번 더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말입니다. 지호야, 엄마야. 진주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태준처럼 죽음 너머에서 오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지호의 눈이 떴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넌 엄마? 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온 인생의 그리움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진주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은 어머니로서 울었습니다. 아, 내 아이, 내 아이야. 진주는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그들에게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주는 지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놓는 순간 다시 30년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부드럽게 지호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진주는 슬픔과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대기실에서 진주와 태주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았습니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이 1분 1초였습니다. 진주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여인이 처음으로 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또다시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신이시여, 이제야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뺏어가시렵니까? 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남자의 팔이 지금 이 순간에는 부인의 어깨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그 팔의 온기 속에서 진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휠체어에서 목발로 옮겨갔습니다. 남은 회복 시간은 있었지만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진주는 매일 느꼈습니다. 병원 재활실에서 지호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태준이 휠체어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주가 걸어갔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하는 그 모습은 누군가 보면 그냥 평범한 풍경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자 축제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했습니다. 진주는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있는 집이, 엄마가 있는 집이, 그곳이 우리 집이야. 회사는 누군가에게 넘겼습니다. 아틀리에 제이. 그 회사는 진주의 30년을 먹어치웠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주는 선택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온기를, 권력보다는 사랑을 말입니다. 사무실에서 정리할 것들을 챙기면서 진주는 자신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반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사상, 그리고 그 옆에는 태준이 손수 만든 나무 반지가 새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와 새로운 반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손가락 위에 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주의 아파트는 청운시의 중심부에 있는 럭셔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조용했습니다. 가구 하나하나가 기능만을 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진주는 천천히 그곳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리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태준의 목공소에서 만든 가구들을 들여놨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 나무로 만든 의자,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이 그곳을 채워갔습니다. 그 속에는 각각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기원하며 태준이 깎아낸 매미 모양의 목공에 30년을 견딘 남편을 위해 진주가 선택한 따뜻한 목재의 색감, 그리고 엄마를 되찾은 지호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벽을 수놨습니다. 가족이 처음 함께 앉은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정성껏 차린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밥상,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가 수프를 마셨습니다. 태준도 한 숟갈 떴습니다. 진주는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과 아들. 30년 전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진주의 식탁에, 진주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엄마, 반지 예뻐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진주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낡은 은가락지와 새로운 나무 반지. 응, 이건 아빠가 만들어주셨어. 이건, 진주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반지야. 부러져 있었지만 이제 완전해졌어. 태준이 조용히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손까지 얹었습니다. 세 손이 겹쳐진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마침내 완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호는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주와 태준이 남겨진 밥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말을 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이 진주를 봤습니다. 저기 의자에 앉아봐. 진주는 태준이 목공소에서 깎아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반지를 빼냈습니다. 아니, 반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푸른빛의 청사상을 이용해서 만든 팔찌였습니다. 진주의 낡은 반지와 태준의 목에 걸린 반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주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 팔찌는 우리 둘을 잇는 것이야. 부러진 반지가 만난 순간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야. 넌 나를 잃었고 난 너를 잃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났어.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진주는 그 팔찌를 봤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응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목을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디게 해준 남자의 목을 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진주가 30년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시간들이 흐르는 동안 이번에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고모와의 법적 싸움을 정리했습니다. 진주가 기억을 잃었던 그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고모의 배신, 의도적인 유기, 그리고 30년의 거짓. 법원은 고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외상 후 기억상실증을 진단해준 의사를 말입니다. 선생님, 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진주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얼굴이고 아들의 목소리고 반지라는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가 필요한 기억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이니까요. 그 말이 진주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명한 이미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30년을 기다린 태준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30년을 태준을 잃지 않으려고 반지를 낀 진주 자신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낸 지호가 그 증거가 아닙니까? 지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가구 디자인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준의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학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30년을 손으로 만들어낸 가구들,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과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지호가 말했을 때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진주는 고모가 남겨놓은 저택을 정리했습니다. 고모는 수감되었고 그 집은 진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태준의 목공소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배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집의 나무들이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누군가의 사랑이 되는 거야. 그것이 고모가 빼앗아간 30년을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진주가 말했을 때 태준과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주는 마음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얼음처럼 굳혀왔던 감정들이 이제 녹아내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웃음 말입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태준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의 맛을 찾으려고 몇 번을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싸움도 끝났고 직업도 바꿨고 집도 준비했습니다. 태준의 상처도 안정화되었고 지호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30년을 기다린 남편의 아내였고 미아였던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견디게 해준 것은 손가락에 끼운 두 반지와 목에 걸린 팔찌였습니다. 부러졌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은 푸른빛의 증거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리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목발은 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도 변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낸다는 확신 말입니다. 아틀리에 제2의 대표실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여왕이 살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진주는 아틀리에 제2의 대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대신 그녀가 대표로 있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태준 목공소. 정식 명칭은 가족 창작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주는 화려한 반지 대신 남편 태준이 깎아준 소박한 나무 반지를 끼고 출근합니다. 휠체어를 밀며 함께 산책하는 남편, 그리고 유능한 디자이너로 성장 중인 아들 지호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평범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일이 좋으세요? 진주는 웃습니다. 그것은 30년을 견디다가 얻은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공도 권력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은 사람들, 밤에 손을 잡을 사람, 아침에 눈을 뜬 곳이 자신의 집인 것.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진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잃어버렸던 봄들, 지호가 자라나던 봄들, 태준이 혼자 견디던 봄들, 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봄말입니다.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말입니다. 벚꽃이 흩어지는 길을 걸으며 진주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두 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사이에 3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그것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벚꽃이 정말 예뻐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진주는 아들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응, 예쁘지. 우리 지호도 이런 벚꽃처럼 피어났어. 30년을 감춰졌던 꽃이 이제 피어났어. 태준이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어났어. 부러진 꽃이 다시 피어난 거야. 진주는 창밖의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니, 지금은 창밖이 아니라 공원입니다.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진주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폭풍 속에 흩어졌었지만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그 사랑이 우리를 30년 동안 연결했고 그 연결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냈다고. 이제야 그녀의 텅 빈 동굴에 따스한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반지에서 나온 푸른빛일 겁니다. 30년을 견디게 해준 그 푸른빛. 부러졌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은 그 빛.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세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벚꽃길 위에서, 새로운 봄의 시작 위에서 부서진 청사상의 조각이 만들어낸 완성된 사랑의 빛 말입니다. 문득 진주의 손가락에 꽂힌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주는 그 반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혼자 짊어진 부서진 조각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완성해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행복하자. 진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아니,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순간 벚꽃이 더욱 소복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기도에 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족이 30년의 시간을 건넌 그들이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청사상의 조각들이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